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인문학 특강, 제1차 인문학 특강 인문관통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문학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던 중에 한국인의 기원, 한국인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거대한 인류의 이동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동의 경로와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인종이 섞이고 분화하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으로 부족하면 또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유니스트 개남산업기술센터장 박종화 교수님을 모시고 유전 정보를 통한 인류의 정체성과 갈등 그리고 과학적 이해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은 인문사회적인 측면이라서 정체성 갈등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맨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흑인인데 이 파란 눈을 갖고 있고요. 생긴 거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잘 생기는데 이제 어떻게 싹 보면 이게 우리 한국 그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그 우리나라 포털에 가서 이제 이 서치를 하면 미모나 뭐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히 나오는 이게 있습니다. 우울한 미모. 이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지훈, 한은정 이런 거 모르는데 우울한 미모, 뭐 우울한 뒤태, 뭐 이렇게 우울한 유전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도 성형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히 우울하다. 한국에서는 세계 어디도 없는 그런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주 잘생긴 미인, 뭐 미남이 있고 이 등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거를 줄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냥 신문사의 연예계 이런데 그냥 제가 그냥 랜덤으로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본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무의모라든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끊임없는 비교 뭐 서양의 누구 영화배우가 어떻다는 이런 말을 엄청 듣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겁니다. 외국하면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이게 뭐 영국이나 미국 가면 이런 게 겨우 없고요. 뭐 다 이렇게 개성으로 자기 알아서 뭐 예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한국 가면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디서 이런 게 왔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인가? 자, 이런 지표가 뭐냐면 진화의 경향성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진화할 때 우울한 뭔가 있어서 방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합니다. 이제 이게 인텔리전스라는 저널에 나와 있는 그 보면 브레인 사이즈, IQ, 레이셜 그룹 디퍼런스 이런 식으로 러시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스를 한 사람입니다. 이슈가 되는 그런 분이 논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해골에 이제 위에서 듣다 보면 이게 개는 해골이 깁니다. 침팬지도 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게 둥글한 형태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뇌 용량이 크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머리 위에서 보면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뇌 용량을 보면 아프리카가 1350, 유럽 1370 평균이 아시아 우리 동북아시아 쪽 사람 1480 제일 큽니다. 그다음 이런 거 하고 보면 키 그다음 EQ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실제로 신체 지수하고 뇌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6.95, 6.5, 6.3 차이가 더 크죠. 뇌 담수는 용량보다도. 여러분 조상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제사를 지내시면 사실 이분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하고 할아버지 결국은 여러분 조상 이런 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니그리토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아직도 안다만 열도나든가 뭐 이렇게 보르네오 이런 데 가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에 가면 이제 정글에서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알기 쉬운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인문관통이라고 할 때 인문학자를 처음에 초청할 것인가 혹은 인문학과 관련된 자연과학 계통을 초청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 예상대로 그리고 이사장님 예상대로 자연과학자의 마지막 결론이 헌법의 다양성을 명시하라는 결론으로 대단히 인문사회학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웅종이라고 합니다. 신장 위구르 쪽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따르자면 남쪽으로 이렇게 쭉 와서 아까 뭐 그 저쪽 동남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면은 신장 위구르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쪽에 훨씬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유럽 쪽에 반이나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신장 위구르는 실크로드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 실크로드를 거치면서 교육하면서 합쳐졌고요. 그건 역사에도 잘 나와 있고, 근데 땅을 파면 3,000년 전에도 백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에서 금발 미이라가 나왔다는 그런 건데, 그쪽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3,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교류를 했습니다.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면 혼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고 이렇게 섞이게 해서, 그건 순전히 교역에 의해서. 네. 예,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이병준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과학기술과 또 인문학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책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족이 계속적으로 잘 살아가고 더욱더 민족이 또 융성하려면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인식의 전환과 어떤 정책적인 어떠한 큰 중장기적인 큰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연결이 되는데 교수님의 생각 좀. 그 완전히 공감하고요. 우리나라라는 어떤 정체성, 국가 정체성, 뭐 민족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획을 지금부터 이제 예측도 하고 어떻게 될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인족이나 그 민족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워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인족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다양성에 위배되거나 너무 아까 막 특수한 고립된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그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분들 아주 재미있는 인문특강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인문특강 제1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특강을 빛내주신 박종화 교수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